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자, 제가 모시고 싶었던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선미화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 진짜 국회에서 뵈면서 네. 선미화 의원 꼭 모시고 싶다. 아, 네, 그러셨구나. 근데 네. 기회가 잘 안 돼서. 네. 왜냐면요, 난 선미화 의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 아, 네. 자, 하나씩 풀어볼게요. 지금도 관심 많으시죠? 겁나 많죠. 변함 없으시죠? 겁나 많죠. 네. 앞으로 쭉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 의원실에서 보내준 서류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요. 네. 어디서든 확실한 존재감. 윤석열 정부 제가 끝내도 되겠습니까? 네. 아, 진짜. 사실은 서미화 의원이 끝내러 왔습니다. 서미화 네. 의원이 끝내셨어요. 제가 끝났다고 아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러분, 서미화 의원은 지금 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1번. 지금 현재 민주당 전국 장애인 위원장이시고요. 네, 네. 여러분, 그 유명한 요즘에 말이 많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이셨습니다. 네. 아유. 실제로 보면 서미화 의원은 국회에서 상임이나 이런 거 열릴 때마다 보면은 와, 저분 진짜 똑똑하시다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드는. 진짜요? 네. 그렇구나.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저 얼굴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네, 네. 굉장히 잘생긴 남자예요. 아, 네. 진짜로 진짜. 아니, 제가 안 보이잖아요. 잘 네,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시각장애인입니다 이러면 10명 중에 9명이 다 잘생겼대 자기가. 그래서 어떻게 믿어야 될지. 아니 진짜요. 잠깐만요. 확실해요? 우리 비서님 잘생긴 편이죠. 답을 큰 소리로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그래요? 강압적으로. 네, 네. 나는 자주 불러주면 잘생겨 불어. 그래 불어요? 네. 그러니까 의원님 있잖아요. 네. 목소리로만 한번 판별해 보세요. 어떤 느낌일지. 목소리가 약간 좀 수더분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전라도 사람 같이 네. 좀 수더분하고 좀 편안한 목소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딱 뭐 잘생겼다 이것까지는 그런 조금, 목소리 아니다. 조금 의심스럽고. 네. 잠깐만 우리 후원을 안 받을게요. 자, 여러분 네. 화면 상단에 서미화 의원. 네. 후원도 이렇게 띄워주시나요? 시간 내내 나가요. 저분. 오미오미 정말 네. 감사합니다. 잘생긴 것 같으네. 그럼요. 겁나 고맙지라. 네, 자, 감사합니다. 농협 301-0351-4778-21 선미화 후원인데 여러분 오늘 특별히 제가 부탁드릴게요. 선미화 의원은 후원을 좀 더 많이 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십시일반으로. 제가 장애인이잖아요. 네. 장애인을 대표하기도 하고 제가 시각장애인이고 비례대표고 이러다 보니까 그 후원이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지난번에 제가 담 넘었잖아요. 네. 그 뒤로 그 담 넘은 동영상을 한 350만 넘게 보셨어요. 트위터에서. 근데 그 청년, 여성, 남성 청년들이 그 십시일반 소액 후원을 그 계엄 이후에 12월 3일 이후에 엄청 들어오셨어요. 네. 막 15,000원 이게 막 그게 수가 많으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금액도 네,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후원했냐 이런 네. 건데 여러분 서미화 의원은 좀 도와주시고요. 네. 고액 아니어도 네.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관심 네. 가져주시기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잘 네. 못하는 게 후원금 달라는 말 잘 못해요. 네. 근데 나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진짜 깨끗하게 정치 잘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걸어다니기가 좀 불편하고 함께 차도 타고 이래야 된 게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자, 그리고 채팅창 상단에는 서미화 TV 구독 링크가 바로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구독 좀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이런 네. 이야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전에 있던 사무실이 3층에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아, 예. 그때 전장현 대표님이나 네, 네. 민주당의 그 당시 이해찬 대표님 오실 때는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네, 네. 계단을 올라올 수가 없는. 아이고. 너무 힘드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대로 이사를 오자 했는데 다행스럽게 여기 1층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필요가 없는데. 너무 좋습니다. 저는 되게 관심 많아요. 그러니까 네, 네.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그 예전에 장애인이셨던 시각 장애인 분의 인터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인도하고 그 뭐 그런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시각 장애인의 불편함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국회의원으로 서미화 의원을 만나게 될 줄 몰랐다.
네. 네, 네. 자주 만나죠? 앞으로.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회 담장 넘은 거 일단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회로 와 주십시오. 저희도 목숨을 바쳐 이 나라 민주주의 꼭 지켜내겠습니다. 서미와 의원님이잖아요. 아니, 의원님 그거 조심하시고. 의원님 조심하세요. 아니 지금 시각장애인 있으세요. 의원님, 조심하세요. 받아주세요. 앞에서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위험하니까. 전 상상도 하기 힘들어요. 저런 상황이. 저도 평소에 상상은 안 해봤습니다. 네. 아니 지금 여기 스튜디오 들어올 때 살짝 턱만 있어도 불편한 거잖아요. 문턱. 네, 그렇죠. 제일 불편한 게 턱이나 계단, 문턱 이런 겁니다. 그런데 맨날 걸려서 넘어지고 그래서 어디서 맨날 맞은 것처럼 막 멍이 많이 들어있죠. 무릎이나 다리나 막 팔이나 이런 데가. 어떤 국회의원은 담장 넘으라는데도 시끄러 임마 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있고요. 아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키 작은 여성들이 강남 같은 데 번화가 가면 어쩔 때는 사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요.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밤에 그것도 국회 담장을 넘어야 되는 건 그만큼 절박감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제가 집에 한 10시쯤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그 계엄 뉴스 나오자마자. 이제 그 구자필 보좌관이라고 우리 보좌관이 있는데 전화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뉴스를 트니까 막 여기저기서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나오고 이제 우리 보좌관 불러가지고 이제 저 손을 꼭 잡고 막 뛰었는데 이제 국회하고 가까운 곳에 제 오피스텔이 가깝거든요. 10시 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정문 앞에 도착했어요, 저는. 네. 근데 그때 이미 차벽으로 막 다 가려지고 사람들 막 정경들이 그렇게 정문 앞이라 막 다 많이 모여 있는데 문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벽처럼 치고 있었어요. 그 정문을 접근 자체를 못하게 그 시간에 이미 정문 잠기고. 근데 우리 보좌관이 막 뜯어내면서 사람을 뜯어내면서 제가 정문 앞에 이렇게 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동글동글해요. 정문은 이렇게 높은데 그래서 이렇게 발을 끼면 올라가게 됐어요. 앞에 누가 넘어가신 것 같았고 저도 그냥 그때는 오로지 그냥 계엄 해제해야 된다. 그 생각만 하고 그냥 올라갔죠 막. 그랬는데 이제 그 우리 나중에 알았는데 뒤에서 우리 보좌관이 받아주세요 막 소리. 저는 그때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거든요. 기억도 안 나고. 근데 누가 이렇게 팔을 뻗치고 빨리 이렇게 받아주겠다고 하시길래 이렇게 뛰어내렸는데 안아서 받아줬어요. 내릴 때는. 근데 이제 그분이 임미애 의원님 우리 민주당 임미애 의원님 저번에 나오셨을 때 네네. 서미화 의원님 이야기를 그때 같이 네네네. 경찰하고 같이 저를 받아주셔가지고 정말 오로지 그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기도 하고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 그 영상이 그 막 엄청 350만이 넘는 분들이 봤던 게 그 이준석 의원님하고 비교돼 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 동영상이 다른 시민 쪽에서 만드신 것 같아요. 우리 쪽은 아닌데. 근데 그 동영상이 엄청 많은 분들이 보게 됐는데 진짜 충분히 담 넘고 올 수 있었고 이렇게 해지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직무유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당연한 책임으로 진짜 너무 급하기도 했고 다른 생각은 일체 할 시간도 없었고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해제해야죠. 그러니까 선미화 의원을 평상시 국회 활동하신 거 보면은 우리들 말로 되면 되게 야무지세요. 아 예. 그게 이런 느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제 장애인 이야기하고 비장애인 이야기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근데 예전에 무슨 열하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중국에 큰 강 있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밤에는 건너갈 수 있는데 낮에는 못 건너간답니다. 눈에 무서워서. 너무 바다 같은 바다 무서워서. 그런 게. 밤에는 안 보이니까. 안 보인 게. 네. 그러니까 안 보여서 더 연기가 생길 수도 있다. 좀 그런 네. 그런 거예요. 제가 정문이 그렇게 높은지 몰랐어. 올라가 보니까 겁나게 높아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데 그때 굉장히 높다는 생각. 그때서 알았어.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기 전에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 보니까 상당히 높더라고요. 근데 이제 받아주니까 또 내렸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긴 했지만 뭐 그렇다고 뭐 그런 위험 정도는 뭐 죽을 일도 아니고 그럼요. 계엄이 죽을 일이지. 국민도 죽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다 잡혀가고 네. 진짜 보통 일이 그러니까 우리 아니죠. 공동체가 서미화 의원을 밤장에서 떨어지게 내버려 두지 않죠. 네, 실제로는 그걸 믿는 거죠 서로가. 그렇죠. 네. 그 믿음이 그대로 또 됐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서미화 의원 같은 가장 열악한 상황의 국회의원도 담장을 넘어서 계엄을 해제했고 그건 국민들의 굉장히 많은 도움이 있었고 네. 왜지 어떻게 보면 특권의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 국회의원인데 나는 땀 못 넘어. 근데 전혀 그런 게 없는 사람. 말씀하시는 네. 게 지금은 또 딱 네. 보면요. 굉장히 약간 좀 귀족 부인같이 생기셨는데 실제로 아이고, 굉장히 소탈하신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오늘 나온다고 돈 좀 썼어 그래요. 이렇게 머리에 돈을 좀 쓰고 왔습니다. 네. 아이고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네. 서미화 의원 같은 분들이 민주당 비례대표 1번이었던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진심으로요. 감사합니다. 저 네. 당원이기 때문에. 네. 네. 당원이시구나. 그럼요, 네. 그럼요, 당원이고요. 네. 자, 근데 어쨌건 국회에서 지금 열심히 싸우셨고 지금 국회가 열린 뒤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셨는데 네. 그거 여쭤보기 전에 네. 인권위로 한번 가볼게요. 왜냐하면 우리 서미화 의원이 인권위원이셨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한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표현이 좀 거칠더라도 이해하세요. 네. 그런 표현밖에 못 쓰겠어요. 네. 대한민국의 공직자 중에 3대 정신병자가 있더라. 윤석열이고요. 다음에 이진숙이고요. 다음에 김용원이다. 이 세 사람은 내가 봤을 때 공직자로서는 일도 안 맞아요. 좀 그 말을 좀 바꿔서 3대 공직자 중에 제일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좀 예. 맞습니다. 저도 좀 이해도 안 되고 너무 네. 헌정사상 인권위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버린 것은 진짜 최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권위가 윤석열 내란 수계를 그 인권을 방어권. 보장해달라 네. 이거를 의결한 거지 않습니까? 네, 인권위가 아니죠. 윤권이제. 네, 윤권위 그렇지 네. 그렇지. 우리 진성준 의장이 윤권이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적절하다. 인권위가 아니다 더 이상. 의원님 네. 인권위원도 하셨는데 네, 인권위가 원래 뭐 하는 곳이에요? 사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때 정부에서 사회적 약자들 우리 사회의 시민들 가장 취약한 사회적 소수자들 이런 분들의 인권 침해 그러니까 인권 침해하는 주체는 누구냐면 권력이잖아요. 그래서 국가 정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망라한 공공기관 이런 곳에서부터 인권 침해를 받는 우리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구제하고 그 침해로부터 구제할 뿐만 아니라 개선을 시켜서 한국 사회를 좀 모든 사람이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게끔 국가인권위가 만들어졌죠. 민주화의 산물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독립기구로 만든 거죠. 음. 모든 정부 기구로부터 독립적으로 인권 침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권위원들에 대한 신변 보호가 완전히 너무너무 철두철미하더라고요. 네. 파면도 안 돼, 해임도 안 돼, 징계도 안 됩니다. 그러면요. 네. 지금 얘들이 시도했던 거는 내란 수계의 인권, 주요 임무 종사자인 사령관들의 인권 여기까지 막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인권위가 이걸 의결하면은 어떤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인권위가 의결하면 국가기구가 이제 인권위는 형사재판 이런 형사를 취급하는 이런 기구가 아니고 인권 침해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개선 명령 공고를 하잖아요. 인용을 한다는 건 공고에서 그걸 바꿔라. 그렇게 하면 인권 침해다 해서 개선 명령하고 재발 방지를
가끔 하는 게 인용의 내용들이에요. 공고의 내용들. 그러니까 인권위가 공고를 하면 그 공고를 받은 기관들은 이제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개선하는 노력을 하게 돼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윤석열 방어권에 대한 것은 뭐 언제 재판관들께서 뭐 너무 잘 알고 계시겠죠. 그 공고를 두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윤석열은 방어권이 차고 넘치게 보장되고 있는 국가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근데 저런 시도를 다른 것도 아니고 인권위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분노죠. 그렇죠. 인권위가 해서는 안 되고 그 안건이 상정조차 돼서는 안 되는 건이에요. 아유, 되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마지막 전원위를 방청을 했거든요. 가가지고 그 안건 논의할 때 제가 계속 안창호 위원장한테 위원장으로서 권한을 발휘해서 상정조차 하지 말아라 이거는 그 요구를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념하겠다는 말만 점잖게 하시고 계셔서 일말에 좀 기대를 갖고 그래도 그 마지막 전원이 그 상정됐을 때는 그 안건을 상정한 분들이 총 4명이었어요. 6명이 찬성을 해야 그게 이제 의결이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김용원 이충상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안창호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데 그 6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회의 처음 봤습니다. 진짜. 전반적으로 다 반대한다는 강정의 의원을 어디서 반대하냐 이렇게 바꿔주면 찬성할래. 요게 회의예요. 아이고. 정말 그 몇 시간을 그 안건 가지고 하는데 방청하고 앉아 있는데 진짜 이 전라도 말로 속이 끓어오르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났고 그러니까요. 안창호 위원장, 이충상, 김용원 전부 진짜 인권위원 그만하셔야 될 인권위원 박탈시켜야 될 그런 정말 수준이 너무나 낮고 국민들을 보셨으면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이라면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결정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라면 네. 세소한 인권위, 권익위, 방통위 같은 데서는 중립지키게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 딸랑이들만 거기다 임명시켜놓고 김건희 주가 조작, 명품백 이런 거 봐준 것도 권익위예요. 근데 권익위나 인권이나 방통 이런 데를 다 망가뜨려 놨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김용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대 사이코패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제가 인권위 할 때 같이 했거든요. 김용원, 이충상. 그 두 분이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국회 들어와서 운영이 들어간 것도 그분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권위에 대한 좀 개선을 해보려고 운영위를 들어갔는데 저 나온 뒤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위원장도 안창호 점점 바뀌어지는 사람들도 그부 뭐 유사한 이런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제가 있을 때보다 더 망가졌다. 더 민낯이 막 더 드러나가지고 정말 더 이상 인권위가 있어야 되나 할 정도죠. 안창호는 소수자 혐오하는 사람이 인권위원장을 하는 무슨 김용호는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좀 악담을 하겠습니까만 헌재가 윤석열 탄핵하면 부셔 없애야 된다 같은 소리를 최근에 했고요. 오늘 맞습니다. 이충상은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이충상 의원은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본인이 사퇴하겠다 사임하겠다 했는데 그 양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가요? 이 방어권도 자기는 반대한다고 해갖고 내가 잠시 믿었어요. 그래서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날 가니까 바꿔져가지고 찬성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때 그 오적들 한 번만 볼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윤석열 인권을 보장하라고 한 오적들의 명단도 지금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저기 나오네요. 국가인권위원회 을사 오적, 김용원, 한석훈, 그다음에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이게 이제 인권위원들이고 여기다가 안창호까지 포함하면 안창호, 이충상이 빠졌잖아요. 이충상이 이때는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기 운영이 나와서까지 자기는 이 반대한다 해놓고 찬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완용의 인권을 보장하라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아니 사람한테 인권이 있겠지. 근데 여기서 윤석열 인권이 중요해요. 국민이 더 중요하지. 이 일로 김종민 이분은 사퇴했거든요. 사퇴했는데 묻지도 않고 상정 다시 바꿔갖고
상정하면서 이분 이름을 그대로 넣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권위가 저렇게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인권위원회가 저 윤석열의 인권을 보장해라 이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원 의원이 이제 주도적인 인물인데 이분이 굉장히 그 뭔가 이 정권에 관심을 좀 받고 싶은 인물이신 것 같고 사실 위원장도 서류를 냈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인권위원장이 되고 싶어 하셨던 걸로 저는 아는데 이 김용원 의원이 그 박대령 긴급 사건을 기각시킨 사람이에요. 아 네. 그렇구나. 김용원. 그 군 그리고 이날 동일하게 올라온 게 계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 우리 시민들 긴급구제건이 올라왔는데 그거는 기각시키고 인권위가 동일한 날. 그다음에 윤석열 방어권은 통과시키고. 왜 이럴까요? 진짜 왜 이러는 것인지 인권위를 죄송합니다. 말아먹으려고 들어온 것 같아요. 정말 인권위하고는 전혀 안 맞는 반인권적 인사들로 이 구성이 돼 있으면서 인권위를 진짜 망가뜨리려는 목적을 갖고 들어오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게 있잖아요. 제 기억에 진화이에 구구 교수 갖다가 앉혀놓고 다 그 조직들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권의 그 인사를 보면은 진짜 2년 동안 그 인사를 보면 완전히 친일, 밀정들, 반인권, 구테타를 찬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다 이렇게 인사를 그 2년 동안 잘도 인사 배치를 했더라고요. 밑자락 깔아놨다 네. 이미. 인권위도 뭐 그런 분들로 다 깔아놓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어쨌건 지금 제가 봤을 때 곧 끝나가긴 하는데 이게 정상화시키는 데 시간이 엄청 시간이 걸려요. 걸리죠. 정말.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임기 끝날 때까지 물러나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철밥통으로 지키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국무회의를 하면 윤석열이 임명한 장관들과 새로운 대통령이 아마 국무회의를 해야 될 겁니다. 아이고. 그건 그래도 몇 달 안에 치워진다고 치더라도 임기가 몇 년씩 되는 사람들은 진짜 어렵겠다. 자 어쨌건 서미화 의원이 제대로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근데 서미화 의원이 네. 그 제가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방송에 서미화 의원 방송 썸네일이 따로 있어요. 아. 딱 글자가 8글자예요. 용감하다, 당당하다. 아, 네. 네. 그러니까 네. 그 저기 밤에 안 보이게 강을 건넜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좀 용감합니다. 그 이거 아니에요? 속칭으로 표현하면 난 눈에 뵈는 게 없어. 쫄 일이 뭐가 있어? 네, 좀 그 역량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타고나기도 좀 용감하긴 그런 한데. 성향으로 세게. 네, 네. 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네. 이번에 국회에서 싸우실 때 보면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네, 네. 뭐냐면 그 김태효 불러다가 네. 밀정이십니까? 친일 밀정이십니까? 했던데 김태효가 그 전에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네, 네. 라고 인터뷰했어요. KBS에서. 네, 네. 왜 한일 관계를 그렇게 하냐?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서. 그때 그렇죠. 우리 서미화 의원이 혹시 친일파 밀정이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장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본인 아니라고 했지. 네, 아니라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밀정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 내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 되게 이제 질의를 하면 시간이 짧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꼭 물어보고 싶은 걸 물어봐야 돼. 그래서 제가 첫 질문부터 혹시 친일파 밀정이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제 정말 밀정이잖아요. 뭐. 정말 시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지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박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당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하기도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도 유라이트죠.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양반은 유라이트가 뭔지도 모른다고 대답했잖아요. 나 깜짝 놀랐어. 김태효 씨. 대통령이 뉴라이트냐 네. 물으니까 네. 김태효가 무관합니다. 근데 그분은 유라이트가 뭔지 모를 것이라고 했단게. 아니 근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근데 그 말 뉴라이트 자체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대통령에 대한 모욕 아닌가요? 사실. 바보 취급한 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알고 있어서 이거를 숨기려고 하다 네. 보니 대통령은 뉴라이트를 모릅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전곡을 정말. 찌르셨어요. 그 준비하실 때 그 쉽게 표현하면 그 문장을 그렇게 막 준비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제 국감 질의였을 거로 국정감사 질의였을 겁니다. 네. 그게. 근데 이제 준비하죠. 운영위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네. 현재 운영위하고 보건복지위원회 두 군데를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네 진짜.
아유, 잘한다고 여러 군데 시키고 있어 지금. 네, 원내 부대표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장애인 위원장이 돼. 네, 장애인 위원장. 몇 개씩 맡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장애인 위원장은 그 원내에서 그동안 쭉 안 해가지고 원내에 계셨던 분들이 찾아와서 좀 해달라고 하길래 굉장히 제가 책임감을 갖고 어떻게 생각하면 네. 당연히 그래야지 했는데 보통 일이 아니고 선거를 한다는 게 국감 때 선거였어요 그때. 의원님 네. 이따가 따로 이야기할게요. 네네네. 지금 미리 말씀하시면 네네. 우리 스텝이 못 따라가. 알겠습니다. 자막 같은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어쨌든 간에 저렇게 용감하게 전국을 찔러서 사실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무슨 상임이나 국감 같은 거를 국민이 다 기억하진 않아요. 서미화 의원에 의해서 김태현은 밀정이고 윤석열은 뉴라이트가 되면 끝난 거예요.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최근에 관심 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창원산단 밝혀내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네네. 실제로 서미화 의원이 네. 강혜경 씨한테 질의하는 장면은 화면에 지금 사진으로 나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새날에서 다뤘던 것 중에 창원 상단 홍보에 윤석열 무슨 넥타이 뭐 그 밑으로 뭘 집어넣으라 하는 거를 그때 밝혀낸 사람이 서미화 의원이십니다. 네. 제가 그- 그것도 국감 질의였습니다. 명태균이 했던 말입니다. 윤석열 거기에 위로 올려서 지금 윤석열 넥타이부터 해서 저 밑까지 공간이 많잖아요. 여기에다가 국가 산단이 필요합니다를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부탁하는 거거든 사무한테 저렇게 네. 해달라고 사무한테 부탁하기 때문에 소위 저 웹작으로 저렇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저건 어떻게 밝혀낸 거예요? 이제 우리 이제 일단 그 명태균 게이트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막 이제 국감 때 엄청 핫 이슈였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하다가 이거 창원상단에 대해서 그때 당시 창원상단에서는 별로 말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어디에선가 하여튼 자료에서 좀 소스를 찾으면서 좀 자료를 계속 찾다 보니까 그것이 나왔어요. 우리 비서관들하고 같이. 그래서 이거를 좀 이슈 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강혜경 증인으로 신청을 했었고요. 그때 국감 때 강혜경 증인을 신청한 것도 이제 우리 의원실에서 한 거죠. 운영위원회에 불렀던 겁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오늘 명태균 게이트 일단 통과를 했잖아요. 네, 명태균 특검법. 실제로 저런 식으로 얘기했죠. 켜켜이 쌓여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명태균이 김건희한테 받은 대가가 뭐냐 그 과정인 거예요. 네, 그게 네. 창원 산다고 연관이 되어 있고 명태균 특검은 당연히 저건 밝혀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음. 이거는 진짜 거부하면 이 최상목은 진짜 내란 네. 잔당이죠. 자, 그러니까요. 야, 저는 이렇게 봐요. 여러분 그 서미화 의원이 총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시민 후보였고 시민사회가 네, 네. 추천하는 1번이셨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대표 선수잖아요. 네, 네. 민주당 1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막상 뽑혔더니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아. 존재감이 너무 크니까 아, 예. 비장애인 국회의원보다 더 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 국회의원 170명 중에 이름 모르는 사람 아직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아, 네. 서미화는 그러면 제 머릿속에 이분 모셔야 되는데 아무튼 저는 그 1번이라고 하는 본인이 갖고 있는 막중한 책임감을 지금 실력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더 열심히 하란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겸손하시면요. 저를 김태효 디아한테 타세요. 너무 재미가 없어. 아, 그래. 아니, 제가 1번을 네. 사실 떨어졌어요. 아시죠? 네. 네. 알죠. 네. 네. 하여튼 혹자들은 간운이 허벌나게 좋아가지고 허벌나게요? 네. 아따 그 말을 겁나 오랜만에 듣는 거야. 누구는 또 뭐 조상묘를 잘 썼다가 돼요. 네. 근데 뽑아본 게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저도 고향이 그쪽이라서 아마 저보다 좀 한두 살은 더 많으신데 광주 시내에서 한 번쯤 언젠가 수십 년 전에 봤을 법한 그 소녀 누나. 네. 걔 언어가 이런 식으로 약간 공감대가 생기네요. 네네. 아니 제가 좀 사투리를 쓰죠. 예. 아니 목포 가면 굉장히 서울말 쓴다고 시민들이 또 그런데 서울 오면 또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표준말 사투리 적절하게. 그걸 제가 언어의 기회주의자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자 가볍게 윤석열 네네. 최후 진술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지금 네. 제가 실수할 뻔했어. 보셨죠 이렇게. 아이고. 들으셨잖아요. 네, 들었습니다. 몇 줄로 한번 요약 한번 해보세요. 윤석열, 최후 진술은 끝까지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은 복귀 망상자 최후 진술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시 복귀하면 개헌을 하고 권력 개헌. 개엄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헌자 엄자 바꾸는 거 일도 아니잖아 이 양반은. 그럼요. 언제 개헌이라겠냐 개엄이라겠지. 에? 그 11번의 마지막 변론까지 보여준 것이 거짓말에 탁월하다. 아니 탁월하지 않고 너무 드러난 거짓말을 내놓고 하는 뻔뻔하고 파렴치. 이 사람은요. 정 파렴치의 끝판이었습니다. 사실인 걸 네. 찾기가 더 힘들어요. 진짜로. 예. 어떻게 거짓말을 해도 저렇게도 안 맞게도 할까.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파렴치의 끝판을 보여준 최후 진술이었다. 네. 말씀드릴 수 짧게 있겠습니다. 끝내시죠. 일고의 네. 가치가 없어서. 제 가치가 없습니다. 예. 정말. 네. 만장일치로 파면해야 되는 이유를 본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네. 언급하기 싫다 솔직히 말해서. 네. 이게 무슨 사실이 부합해서 납득이 되는 얘기가 하나라도 있었어야죠. 그렇죠. 북한이 지령 내려가지고요. 여성을 그러니까. 탄핵시켰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진짜 오지게 할 말이 없으면 그 계엄의 증거가 돼야 되는 담 넘어가는 것을 네. 진짜 짜내볼 나가대요. 그러니까요. 네. 자 넘어가시고요.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려드리겠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1호 법안을 내신 분이 서미화 의원이십니다. 무려 네. 제가 알고 있기에 3박 4일을 줄 서가지고 네. 왜 그렇게 굳이 1호 법안을 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사실 이제 그 1호 법안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정부 개정안이거든요. 근데 이동권은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 기본 중에 기본권이지 않습니까? 이동을 할 수 있어야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또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맞죠, 가고 맞죠. 싶은 곳을 갈 수 있어야만 기본적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우리 장애인한테는 지금까지도 이동권이 자유롭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2020년도죠. 장애인 이동권부터 시작해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 시위가 굉장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됐거든요. 근데 정치권에서 그 이동권을 갖고 또 갈라치기를 했어요. 이준석 씨라고 아시죠? 예. 이준석 의원이 또 시끄러 임마 했던 네, 바로 그 그 사람. 양반. 비문명적 시위라는 발언으로 갈라치기 또 했잖아요. 시민하고. 근데 또 이번에 또 갈라치기 하려고 시도하려다가 잘 안 되더만요. 안 넘어가 안 속아 이제. 네, 그러니까. 예, 특기잖아요. 그 양반. 음. 예? 근데 제가 그때 그것을 접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정치에 대한 실망을 했어요. 정치는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 우리 시민들의 최고 불편 사항을 우선적으로. 장애인 이동권은 어떤 것보다도 우선 해결해야 될 정치 과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것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국회의원으로 도전을 한 거거든요. 장애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 1호 법안으로 절박한 심정 그리고 관심 우리 시민과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런 책임감을 갖고 제가 반드시 1호 법안으로 제시해야 정치권이 됐든 우리 시민들이 됐든 관심을 갖고 22대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될 그런 책임감 때문에 1호 법안으로 제출을 하기 위해서 3박 4일 제가 지키면서 1호 법안으로 제출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 윤석열 같은 정권이 아니면 민주주의가 보수 진보를 떠나서 민주주의가 발전해 직선제 쟁취했어. 그러면 네. 계속 나가야 될 게 복지국가 이러면서 최소 정치가 약자들한테만큼은 법과 제도로서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회적 약자.
그리고 그렇죠. 네.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극우 파시즘이 윤석열에 의해서 막 들끓으면서 사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우리 방송의 시청자 중에 제가 확실한 시각장애인 두 분을 이름을 좀 알려드리면 김대현 TV라고 있어요. 김대현이라는 친구 듣고 있으면 1번 그리고 정정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 근데 네, 네. 시각장애인 분들은 귀가 훨씬 더 발달해 있잖아요. 그렇죠. 더 들어야 되니까. 네. 집중해서 듣죠. 그래서 이런 네. 땡 치는 것도 너무 시끄럽게 못 치는 거예요. 너무 귀가 아프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그게 파시즘이거든요. 약자들, 그 히틀러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약자들은 그냥 깔아뭉개도 돼. 죽여도 돼. 결국에 뭐 그런 방식으로 사회를 끌어가는 건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는 절대 아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시각장애인으로서 비례대표 1번이신 서미화 의원 같은 분들이 아니라도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관심 갖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의원님 입장에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더 거기에 막 몰입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엘리트주의, 우생학적 이론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 진짜 파시즘, 응? 그리고 독재인데 가장 취약하고 우리 사회의 교통약자 이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좀 평등하게 공정하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취약한 사람이 기준이 돼야 되죠. 예. 그러면 사실 모두가 좋아요. 그게 이제 그 지하철 엘리베이터 같은 사례가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처음부터 엘리베이터 안 났잖아요. 지하철 만들 때. 근데 2001년 우이도역에서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그 계단에 이렇게 내려오는 리프트 타고 내려가시던 휠체어 노 부부가 추락사고로 사망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장애인들이 다 내일처럼 휠체어 타고 다 그때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걸 타고 이렇게 위험하게 철판 하나 타고 내려다가 그게 오작동하면 추락해버리는 이제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됐고 이동권이란 말이 2003년도에 국어사전에 처음 등재됐어요. 말이 없었어 아예. 시민들은 보통의 비장애인들은요. 이동권을 권리라고 생각 안 해요. 공기처럼 생각해요. 공기처럼.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근데 우리 장애인들한테는 국가가 보장해야 될 기본 권리인 거예요. 국가가 보장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동 못 해요. 그렇게 생긴 게 엘리베이터인데 엘리베이터 장착하니까 지금 가보세요. 엘리베이터 누가 많이 타십니까? 어르신들,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 엄마들, 아이들, 교통약자가 다 먼저 타시는 게 엘리베이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들이 주장하고 투쟁해서 만들어졌지만 결국 우리나라에 50%가 넘는 교통약자들이 다 타고 비장애인들도 급하면 다 타는 게 맞습니다. 엘리베이터고 또 편하게 탈 수 있는 게 저상버스고 그렇다는 거죠. 경사로고 그런 것들을 반드시 우리 이제 이 내란 전국 사회에서 내란 국복이 지금 국정 과제인데 우리 국가 숙제인데 바로 이어지는 게 정권 교체 아닙니까 사실. 네. 정권 교체를 통해서 이동권 보장법 민주당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굉장히 간과하실 수 있는 게 장애인의 상당수는 후천적 장애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95%가 다 장애인이 될 수가 후천적입니다.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의원님은 그 선천적이신 거예요? 저는 후천적입니다. 저도. 그렇죠. 네. 이제 발병을 해가지고 망막색소 아. 변성증으로 중2 때부터 책을 못 봤어요. 아이고 그럼 지금 점자로만 글은 읽으시죠? 저는 점자도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못 배우셨어요? 네네 특수학교를 가서 청소년 시기에 이렇게 점자를 배워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소리로 본다는 게 계속 듣는 것으로 저는 접근을 하고 있어서 점자를 배우지 못한 이제 시각 장애로 하자면 문맹이죠. 네. 네. 그러시구나. 네.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러시겠네요. 네. 뭔가 이렇게 뭉클한데 되게 좀 명랑한 소녀 같기도 하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딕션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특수학교를 안 가가지고 이제 보통 요즘은 통합교육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통합교육이 안 돼요. 네. 무조건 차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때까지 학교에서 투쟁을 했어요. 선생님들한테 이름은 쓰겄냐, 읽어주라. 시험 볼 때 시간을 이것밖에 안 주고 쓰겄냐, 시간 더 줘라. 이렇게 하면서 이건 너무 억울하다. 너무 세상이 차별적이다. 아니 점자도 모르는데 네. 박사까지 따셨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사셨네. 네, 보니까. 열심히
열심히 진짜 들으면서 시간이 많이 필요했죠. 네. 다른 사람들은 5년 걸리면 박사학위 하는데 저는 8년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네요, 진짜. 야, 그게 아마 그 과정이 지금 지나가서 그렇지 굉장히 피눈물 나는 과정이었을 것 같고 그 에너지로 지금 윤석열 끌어내리는 데까지 에너지를 쓰고 있는 슈퍼워먼. 네, 끌어내리려고 들어왔는데 네. 끌어내리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제 그 이야기 하나만 잠깐 간단만 해볼게요.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전국 장애인 그 대회 뭐 이런 게 열렸었죠. 네. 지금 전국 여러분 장애인위원회 발대식이 발대식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열렸었는데 사실 이게 별로 관심 못 받았던 행사가 지금까지네. 네네. 우리도 그 행사 하겠다 했더니 당에서 몇 명 안 오는 행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500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장애인위원회에 서미화 의원이 장착이 되니까 뭔가 활기가 돌아 지금. 제가 국회에서 그 500명 중에 100명이 넘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오셨어요. 네. 근데 그 휠체어 타신 장애인분들이 국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서 대회의실 처음에 이야기했다길래 제가 취소시키고 그 계단으로 안 된다. 돼 있잖아요. 예, 계단으로 돼 있거든요. 그게 6석밖에 휠체어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3층 로비를 빌려라. 평평하게 돼 있는 3층 로비를 빌린 거예요. 양쪽 와, 경사를 대단하시다. 올릴 수 있게. 어쩐지 네. 장소가 이상하다 했어. 3층 로비입니다. 근데 거기는 이렇게 쭉 의원실하고 다 터져서 소음이 나면 민원이 엄청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모든 의원실에 공문을 보내고 장애인 행사니까 양해 바란다라는 공문을 이야, 보내고 동의를 멋있다, 받아가지고 멋있다, 멋있다. 거기서 했습니다. 네, 마이크 설치가 안 돼가지고 음향이 없어요. 육성으로. 거기가. 이제 앞으로 음향 설치하고 소음 막아서라도 거기를 행사할 수 있게 해주라 이렇게 요청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추진력도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진짜 네. 평평한 강당 하나도 만들어 그렇죠.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하면 딱 좋겠더라고요. 요구하려고요. 네. 새롭게 만들어주라면 또 돈 든다고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를 좀 약간 개선하면 불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합니다. 딱 느낌이 그건데요. 나 서미화야 이것들아. 어? 근데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장애인 당원 10만 명 시대 이렇게 네네.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민주당 당원 중에 장애인 10만 명이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당원 그 출마할 때 선거잖아요. 상설위원회가. 진짜 나는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경쟁이 엄청 심했는데 당원이 한 1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투표할 때 참여하신 분이 한 5천 명 정도 참여하셨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님께서 내세우고 있는 게 장애인 주권 시대, 당원 주권 시대. 그러면 장애인 당원도 민주당 안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중심에 서야 된다. 근데 1만 명 정도 되신다고 해서 제가 공약으로 10만 당원 장애인 당원 시대를 열어서 장애인이 민주당에서 당원의 중심에 서서 장애인 정책을 제안하고 민주당이 그것을 이제 지금까지도 많이 손도해 왔는데 이제 당원들이 요구하는 요청에 의해서 정책과 제도가 민주당이 선도하는 이런 서민 정당,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그런 정당으로서의 명실상부한 장애인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제가 10만 당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을 내세웠고요. 그래서 이번 1, 2월에 걸쳐서 한 1,500명 이상의 입당 문서를 받았어요. 서미화가 있으니까 민주당 입당. 장애인 당원으로. 네. 그래서 이번에 그 퍼포먼스도 진행을 했고 좀 제가 안 보이긴 한데 좀 놀라신 것 같아요. 의원님들도 한 40명 정도가 오셨거든요. 행사에. 상설위원회 행사치고 여성위원회, 청년회 다 하셨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가 제일 많이 정치력도 것 대단하신 같습니다.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사진을 보니까 박찬대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현역 의원들 엄청나게 많이 이건 이제 정치력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 네. 여러분 그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팔꿈치 장애인이세요. 네네. 예, 공장에서 팔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네. 관심으로 있잖아요. 장애인은 네.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그 공감력으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 내가 꼭 장애인이 아니라도 나이를 더 먹었을 때 이동권도 보장이 좀 되고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가 있거든요. 사회에 있어서는요. 장애 같은 경우는 디폴트 값이에요. 장애가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결국 내가 혜택을 봅니다. 맞습니다. 또는 내 네. 가족이 혜택을 보고. 맞습니다. 아, 너무 잘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시혜적인 이런 게 아니라 정당한 권리로서 보장하는 제도나 정책이 나오면 사실은 우리 가족 또 나중에 내가
다 이렇게 같이 좀 더 편안해지는 살기 좋은 이런 세상이 만들어지는 게 장애인 정책입니다. 예. 네. 이재명 대표님한테 제가 출마하면서 일본 로처를 좀 찍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표는 꼭 찍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아이고. 해주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 인터뷰 보니까 선미화 의원 되게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되게 야무지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듣기에.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장애인이 아니셨으면 훨씬 더 잘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장애인이었으면 비장애인하고 경쟁이 엄청 더 치열하잖아요. 얼마나 똑똑하고 야무진 여성들이 많습니까? 네.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데 뭐냐면 만약에 저는 그 이제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상상을 해보거든요. 내가 눈을 감아봐요. 또는 가끔씩 가까운 사람들이랑 길을 가다가 야, 눈 아파 죽겠어. 눈 감고 갈 테니까 그냥 끌어줘봐 하는 잠깐의 그 몇십 초 동안에도 답답해 미치는 거거든요. 보이던 사람들이 안 보이면. 근데 그런 사람들을 내가 손 잡고 간다. 예전에 우리 그런 인터뷰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아는 거예요. 이준석 때릴 때 전장현 투쟁도 방송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아는 건데 저는 아직 장애인이 안 돼봐서 모르지만 최대한 그 사람들의 공감력을 한번 가져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감사합니다. 그 시각장애인 한 분 나오셔가지고요. 팔로 끌고 가는데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 장애인은 우리 가족 중에도 있고 내가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앞서서 지금 이 전투력 강하신 선미화 의원이 민주당 무려 장애인 위원장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자, 회장님 한 가지만 예. 시각장애는 팔로 끌고 가면 안 되고요. 내 네. 팔을 내줘서 따라오게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 제가 하려고 그랬던 건데. 네. 자, 여러분 지금 선미화 의원 후원 좀 더 한 번 더 부탁드려 보는 이유가 네. 다른 걸 떠나가지고 민주당 관련해서 뭐 선미화 의원이 소위 언론이 말하는 뭐 친명 성향 언론에 나왔더니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다더라 이런 뉴스를 한번 보고 싶어요. 선미화 의원 네. 계좌번호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농협 301-0351-4778-21 국회의원 선미화 후원회로 후원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선미화 의원님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막 붐을 일으켜가지고 선미화 의원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눈이 번쩍 뜨이도록 후원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이 네. 카메라 안 보셔도 되지만 안 네, 보이시겠지만 어디를 그냥 그냥 왼쪽. 아무데나 네. 지금 딱 좋아요. 딱 그 자리에 네, 좋은데 새날 가족분들께 마지막 인사할 기회 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새날에 나와서 새날 가족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기회만 된다면 불러만 주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또 나오고 싶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정말 국회에서 제가 운영위 복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활동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멋있다. 선미화 화이팅! 화이팅! 자, 방송 마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